북한 주민들이 챗 GPT로 새로운 탈북 루트 검색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간다. 만약에 대박. 두만강을 건너서 어찌어찌 포를 어찌어찌 구해서 어딘가를 가가지고 대박. 뭐 라오스는 어디 들어가서부터 만약에 챗 GPT로 내 안전한 루트 알려줘. 근데 북한 주민들이 챗GPT를 쓸 정도면 탈북이 필요 없는 세상이잖아. 정확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다 드라마 개방이 많이 됐어. 보면서 뭐가 있다는 건 알 거라고. 맞아요. 알 거라고. 만약에 중국 벗어나서부터 만약에 사용한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엄청 유용하죠. 구멍이 되죠. 아니 뭐 평양에 누워가지고 오늘 탈북하기 가장 좋은 루트는 어디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쓰면 좋은 도구지만 이제 못 쓰면 이것이 오히려 더 흉기가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칼이라는 것도 요리사의 칼과 이제 강도의 칼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북한 해커들에게 바로 AI가 그러한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 영상 때문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First stack engineer for 11 years. Mostly involved in backend and front end. 잘생겼네요. 영어 잘하네요. 비주얼. 가짜를 찾아낸 거예요. So I also have hands-on experience with open AIs and you know. 영어 잘하네요. 수준이 좀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전문가들이 봤을 이게 때. 된다고요? 이게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올해 2월 미국의 한 이 보안 업체가 원격으로 컴퓨터 개발자를 채용을 하느라 네네. 화상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봤던 첫 번째 지원자, 저는 이 보고도 AI인가 진짜인가 긴가민가 한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뉴욕 브롱크스에 사는 이반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11년 차 테크 엔지니어입니다. 라고 유창한 영어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네. 그래서 언뜻 보면 전혀 의심이 안 들어요. 말을 실제로 하고 있고 화상으로 영어로 면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사이버 보안 업체였잖아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왜냐하면 이 딜레이라고 하잖아요. 입모양하고 음성하고 조금씩 어디가 미묘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파리 두꺼운 부를 때처럼.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렇지. First stack engineer for 11 years. Mostly involved in backend and front end. 그래서 이 업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검증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놀랍게도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기술이 쉽게 말해서 페이스 스와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교체하다는 겁니다. 갈아 끼는 거예요. 목소리는 김진희인데 얼굴이 이정민인 거야. 아니면 아예 가상의 얼굴을 끼고 있는 거죠. 이 이반이라는 사람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AI로 만든 마스크를 쓴 채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거죠. 이런 식의 정교한 얼굴로 갈아 끼운 겁니다. 그렇죠. 머리 감은 썬킴 못 알아보는 거야. 그렇죠. 김학동가 썬킴인가? 김학동가 썬킴인가? 이런 거죠. 결정적으로 이 이반이라는 인물의 IP 주소를 추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북한 해커들이 많이 경유하는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이 사람의 정체는
북한 해커였습니다. 당신은 지원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보안 시스템을 이 회사에서 또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또다시 인재 채용 공고를 내거든요. 네. 그랬는데 또 지원자 중에 아까 보셨죠, 2번째 샤마르라는 친구. 네. 샤마르라는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스 대학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여러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다고 소개를 했거든요. 아, 경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알고 보니까 페이크였던 거예요. 그 취업 사이트에 등록한 신분증이 자마이카 신분증이었대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이 회사에서 그동안 이제 지원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쭉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경우가 6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이게 6건을 다 찾아냈으면 다행인데 못 찾은 거지. 그렇죠. 8개 중에 6개만 찾은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 저는 영상 보고 정말 놀랐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약간 진짜 그냥 원래 영상 통화는 저렇지. 그치. 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의심을 안 한다면 속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지원자보다 2번째 지원자가 훨씬 더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 맞아요. 또 음성이나 이런 것도 정말 말하는 느낌이어서 뭐 영어가 좀 모자란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이거 진짜 뽑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딥페이크와 AI와 관련돼 있는 중국의 IT 기업의 본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딥페이크랑 이제 AI 인공지능과 연결돼 있는 누군가 앞에 있는 그 존재와 이제 대화를 하는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한국말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쭉 이야기를 하다가 솔직히 너 딥페이크지 하니까 글쎄요, 제가 딥페이크 같이 보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한국말 잘해. 그러니까 돌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내가 한국에서 어학연수했어요. 날 놀려요. 갖고 놀아요? 저를 갖고 놀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이른바 해커들이 이제 걸린 이유가 이제 북한 해커라고 추정되는 걸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영어가 서툴러 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 약간 문법 틀린 이메일을 다시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화상 면접을 할 때도 뭐 원어민이 뭐라고 물었는데도 미너 코리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인공지능이 뭐 딥페이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어설픈데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해 나가면 일반인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보면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구별 못할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온 것 같아요. 이미 왔어요. 이미 온 것 같아요. 이게 북한에도 챗GPT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사용을 한다고 해도 북한에서 정보기관 이런 데서만 좀 사용을 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 같은 거는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이렇게 신분을 속여가면서까지도 위장 취업을 한다 하니까 좀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이만갑답게 또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뭔가 훔치는 해커만 있느냐? 아닙니다. 지키는 해커.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해커. 이 화이트 해커가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 또 선수 중에 선수 김한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진짜 뭐 전문가를 모셨어요, 저희가. 예. 아니 사실 그리고 또 요즘 AI나 이제 보면은 이제 딥보이스 뭐 딥페이크 이런 게 진짜 눈만 감았다 뜨면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끌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늘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는 정말 치열한 경쟁, 전쟁을 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블랙 해커들은 이걸 자신들의 범죄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을 하고요. 화이트 해커들은 이걸 가지고 그 공격을 예상을 해야 되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막을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만갑 주제를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 됐거든요. 네.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좋아요. 뭐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만갑을 보시고 극찬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만갑을 보시고 극찬을 하시었다.
특히 남희석 동무의 진행에 감탄하시고 돌직구 동무의 날카로운 후라이에 경탄을 금치 못하시었다. 앞으로도 본방사수를 약속하시며 가능하면 북조선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하시었다. 대박이다 진짜. 돌직구 동무가 나야? 아니 근데 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말투는 조금 부드럽게 했고요.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목소리는 똑같고요. 입 모양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게. 아니 저는 뭐 나름 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나운싱의 전문가로서 보면은 부족함이 없고 지금 지적할 거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분 자체가 워낙 우리 국민 이거를 하는데 그 어색한 억양을 오히려 딥페이크가 따라갈 수가 없었네요. 그거는 재현을 못했어요.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개인용 단말기를 가지고 이미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들한테 어떤 누군가가 내 얼굴을 가지고 맞아요.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엄마 나 지금 급하게 돈 필요해 사고 났어 보내줘라고 했을 때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 저걸 분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일이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딥페이크가 있다라는 걸 다들 알고서 보시니까 아 이게 가짜 영상이구나 하시겠지만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의 퀄리티 영상이 나오면 믿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상상을 못했던 일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과거와 달리 예전에는 이 정도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기술이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터넷에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얼굴을 바꿔주는 서비스라든가 목소리를 바꿔주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돈만 내면은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얼굴과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실시간 영상 통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배경도 바꿀 수 있어요? 네, 배경까지도 다 조작할 수 있고요. 진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면 무궁무진하잖아요. 활용 방법이. 근데 이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범죄자들도 똑같은 이게 생각을 나쁜 하고 있기 거구나.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사이버 범죄나 해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요. 과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코드를 집어넣고 수식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돈만 그냥 내면. 글로, 말로, 배경을 도서관으로 바꿔줘. 그러면 바꿔줘요. 인공지능이 그걸 알아듣고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이 딥페이크 기술이 수준이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또 찾다가 그 김종민 천재설이라는 걸 봤거든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지금 개인적인 정설로 의견을 한번 무너지는 들어보고 중이에요. 싶었는데 네네. 여기에 불을 지필 영상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와, 보시죠. 김종민 천재설의 네. 영상이 있어요? 처음 듣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관을 위해 테난먼 막루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똑같아. 이렇게 잘하셨어요.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밀착하면서 미국에 대항한 신냉전 연대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이런 중러 사이에서 이익을 챙긴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죠. 대박 자연스러워. 말 너무 잘해. 똑똑해 보여. 진짜 이게 가능해? 이거 몰라 했어. 진짜 아나운서 같아. 돌 짚고 해도 되겠어. 김정은에게는 국제 다자무대 데뷔전이었고 나아가 딸 주애를 대동해 후계 구도를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와, 대박이야. 어때요? 잠깐, 나 이걸로 쓰면 안 돼요, 나를 그냥? 해봐. 이걸 봐. 뭐야, 대본이 뭐야? 이거 한번 읽어줘. 이거 한번 읽어. 잘 쓰. 잘 쓰면 도구지만 못 쓰면 이런 문제라고. 북한 해커들은 AI가 바로 그런 경우. 정답 AI. 이게 현실이고 방금 전 보신 게 딥페이크라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에 이게 김종민의 그 목소리가 있거든요. 특유의 목소리 어조가 있어요. 목소리 톤, 있어. 음색이 비슷해요. 요새는 이제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말투 패턴까지도 인공지능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민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소에 익숙하게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러니 접하니까 좀 어색하다는 걸 느끼는 거고 아까 이춘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제 북한을 오래 이춘희 방송하는 걸 본 사람들은
뭔가 어색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일반적인 분들이 보신다면 예. 넘어갈 수밖에 없죠. 깜짝같이. 저도 예전에 어떤 패션쇼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김정은 님이 이런 목걸이 같은 걸 차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에 뭐 트럼프 대통령 막 죄수복을 하고 나오고 뭐 푸틴은 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내가 이게 뭐야? 한참을 봤더니 그게 페이크더라고요. 만들어진 거 맞죠? 네, 요새는 진짜 그 SNS 가면은 막 오랑우탄이 막 방송을 하고 있고 맞아. 이상한 영상들이 진짜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아따 마 좋다. 이게 힐링이지. 인사가 늦었네. 안녕. 애들아 오랑이야. 참 많은 일들이 있던 인간 생활을 벗어나 잠시나마 에너지 충전하러 캠핑 왔어. 기다렸지. 제가 봤던 거는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걸 보라고 일부러 남겨놓은 영상이었어요. 야, 이 그게 얼마 전에 이 이만갑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만갑 식구들끼리 한번 봤잖아요. 그 김여정 씨가 또 탕탕 후루후루 하는. 진짜 많이 떠놀잖아.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 제일 놀란 건 그대다. 맞아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만족해. 좋아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잖아요. 앞서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화상 면접을 통해서 누군가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 사실 별다른 의심이 없는 상황에선 그냥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해커들은 은행도 털고 코인도 털었는데 이제는 위장 취업을 하는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저희들이 가성비를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해커들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네? 원래 해킹이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 속처럼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갑자기 막 불 다 꺼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꼭 나오잖아요. 댐 문 열고 막.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해킹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듭니다.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공을 들이는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취약점이 필요하거든요. 이 취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계 안에 있는 결함입니다. 이 결함을 찾기 위해서 해커들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뜯어보는 거예요. 이런 취약점을 찾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 1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해커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어렵게 해킹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보자. 정정당당하게 보자. 정정당당하게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내부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IT 개발 직원이 되면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소스 코드도 볼 수 있는 거고 대박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습니다. 위장 취업 같은 거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덤으로 북한 해커들 입장에서 나는 해킹하러 들어갔는데 돈도 줘. 월급도 주네? 사실 이거는 너무 좋은 혜택인 거죠. 깐수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네. 옛날에는 이 깐수, 무하마드 깐수 한 명을 간첩으로 보내기 위해서 원래 생긴 것도 아랍처럼 생겼는데 더 아랍인처럼 꾸미고 수염도 기르고 아랍 국가로 유학을 보내고 그 국적을 또 다 제3국가로 보내서 국적 세탁을 해서 위장 신분을 만들고 일본과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방 한다는 거잖아요. AI로. 맞습니다. 그러네. 네. 지금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가성비라뇨. 이거는 완전히 정말 지능 그래. 교묘한 거고 어떻게 보면 보안업체에 위장 취업한다는 건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무섭고 그것까지 해도 어떻게 털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미 씨 얘기 들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이 그거는 뭐 기술 얘기지 실제 뭐 얼마나 많이 위장 취업했겠어 싶으실 것도 같아요. 너무 꿈 같은 얘기잖아요. 자 정미 씨 이런 수법으로 위장 서류 꾸미고 위장으로 면접 봐서 실제 미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될까요? 그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되죠. 일단. 자만하지 않을까요? 자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북한 해커들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사례, 위장 취업해서 적발된 사례 통계가 있습니다. 무려 320건 이상이 이런 위장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름은 330개 중에서 10개는 못 잡고
320개만 적발한 건지 그럴 수 있겠네요. 3,000건, 3만 건 중에서 320건만 적발한 건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위장 취업하는 북한 해커들 이 해킹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북한 해커 그룹의 실체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름이 페이머스 천리마예요. 일단 천리마가 들어가면 북한이야. 천리마가 들어가면 북한이에요. 근데 페이머스 천리마예요. 이 조직이 어디냐? 북한 해킹 조직인데 이 조직은 다른 해킹 조직과는 달리 생성형 AI 전문 해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AI로 가짜 이력서, 가짜 인터뷰 자료, 가짜 얼굴, 가짜 국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국의 IT 기업, 테크 기업들을 화상으로 원격으로 취업하는 전문 해킹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일본 전 세계 IT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위장 취업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지적재산권, 기업의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들을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일종의 간첩질을 사이버상에서 하는 거네요. 맞아요. 위장 취업을 해서 그곳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정보 빼돌리고 사실은 다른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간첩 아니에요? 일종이 아니라 간첩 행위죠. 정보를 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 해커들이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하면 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급망 공격이 어떤 거예요? 네. 공급망 공격은 말 그대로 해커가 공급망에 개입해서 진행하는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제조 하청업체 직원으로 침투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컴퓨터 안에 백도어를 심어두는 거예요. 다 하나씩. 그러면은 이제 저는 집에 와서 이 백도어를 통해서 그 컴퓨터에 원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상태로 컴퓨터가 출고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렇죠. 어떡해. 그리고 그 컴퓨터들이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앉아서 해킹을 수천 대, 수만 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상하게 앱 깔고 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제조업체에서부터 이미 깔려져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악성 코드가. 이게 바로 공급망 공격이라는 건데 훨씬 이 위력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에 개입을 해서 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해커들은 더 목숨을 걸고 이 위장 취업에 더 노리는 거죠. 네. 이 공급망 침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예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 집에 다들 있으시죠? 네네네. 그 로봇 청소기 앞에 보면 IP 카메라라고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가 있어야지 이게 내가 가는 곳이 얘가 로봇가 주방인지 방인지 안방인지 거실인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제3자가 밖에서 내 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소름 끼쳐. 끔찍하죠. 그러니까 정말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방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른 데 송출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계속 보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혼자 청소를 하고 있다가 집주인한테 갑자기 욕을 해요. 야, 이샤! 직접 청소 잘하고 생긴 게 쓰레기통에 뭐야? 그리고 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있다가 집안에 반려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려견이 그냥 달려들어요.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뭐야? 왜냐? 해킹을 당했어요. 외부에 의해 가지고 외부에서. 진짜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 점유율 1인 로봇 청소기 업체가 이제 개인정보 그 유출 문제 때문에 이제 큰 논란이 됐는데, 자 지금 그 집주인에게 욕한 로봇 청소기, 야 이제 그다음에 강아지한테 왁왁왁 했던 그 청소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해킹이 됐던 그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중국 제품? 맞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아니 근데 이게요, 썬킴 교수 이게 무시무시한 게요. 시골에 고향에 가면 어르신들한테 무릎 안 좋고 하시니까 이 로봇 청소기가 이 물걸레 기능이 되게 좋아서 어른들한테 많이 사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륙의 실수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좋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정말로 중국이 이 IP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캐고 있나?
의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마존에서 파는 중국산 TV와 태블릿을 랜덤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놀랍게도 조사 대상 100%에서 다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됐어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이게 로봇 청소기가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반려동물이나 아이 키우는 집에서 왜 그 베이비 카메라들 있죠. 외출했을 때 보면 여기도 해킹이 돼서 다 관찰이 되고 더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 인터컴이라고 해서 이 현관하고 되는 그 패드 있죠. 월패드. 그게 해킹이 돼서 그러니까 이 단지 하나만 해킹이 되면 그 단지에 사는 모든 집의 카메라를 다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있지만 메이드 인 북한 뭐 이러면 누가 쓰겠어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 공격에서 가장 대세가 되는 게 중국인데요. 그 이유가 중국은 중국 해커들 입장에서는 홈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전자기기 공장들이나 유명한 회사들이 중국에 많기 때문에 그냥 가서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만약 전자기기를 만들었다. 북한산 PC, 북한산 스마트폰 쓰시겠어요? 드론도 많고 널렸어요. 아, 네. 이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은 그런 기기들을 잘 못 쓸 거예요. 그게 대중화가 되기 힘들다 보니까 북한 해커들은 해외로 나가서 위장 취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살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현실들을 북한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계속 찾은 거죠.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월급도 받을 수 있잖아요. 북한이 해외에 많은 해커들을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파견해 놨는데 이 사람들 거기 체류하는 비용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회사 취업이라든가 아르바이트식으로 일감을 따가지고 공작금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급자족형의 이 해커들을 무수히 거느릴 수 있는 거죠. 해외 기업들만 얘기했는데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기업도 북한 해커에게 타겟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 북한의 IT 인력이 우리나라 모 기업의 해외 지사예요. 거기 위장 취업하려다가 거기 출근하기 직전에 국정원에 적발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 보니까 졸업증명서랑 여권을 의조해가지고 외국인 신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용 계약서까지 끝났습니다. 다 썼어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국정원에서 그걸 딱 적발을 한 거죠.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북한이 해커 부대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는지도 궁금한 게 너무 가면 갈수록 실력이 너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북한에는 그 기밀군사종합대학 예전에 미림대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학이랑 그리고 김책공대, 그러니까 해커들을 양성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 가려면은 뭐 수학경연대라든가 그리고 또 금송학원, 금성제일중학교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는 친구들이 여기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도 부모들은 자식 그런 사교육을 엄청 시켜요. 네, 그리고 또 출신 성분도 좋아야 되거든요. 여기 가려면은. 그래서 저희 사촌 오빠가 컴퓨터 대학 박사원까지 졸업하고 그 해외 돈 벌러 나가겠다고 그 중앙당 심사를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사촌 오빠가 토대가 걸렸어요. 토대요? 네, 저희 삼촌이랑 숙모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그 중앙당 팔가 담화를 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야, 이혼을 했는데 그럼 너희 아빠는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 저희 삼촌이 그때 당시 행방불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당에서는 탈북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합격이야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숙모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막 한탄을 하셨어요. 그 집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아들, 천재 아들 신세가 망쳤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천재 아들도 그러면 잘 됐으면 해커가 될 수 있었지 그래서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은 저희 집에서 그 해커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공부 잘하는 시세가 근데 하는 얘기가 해외 나가면 돈을 잘 번대요. 해커를 하는 만큼 성과금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북한 내부에서는 월급이 없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게 되면 달러를 벌어. 그러니까 컴퓨터를 배워서 해외를 나가는 게 로망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한 위험하죠. 국가에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다 범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늘 하는 말이
해킹하러가 이게 그냥 직업처럼 말해요. 나 해킹하는 직업이야.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럼 해킹?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성장했죠, 저는. 현지에서 북한 해커들을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사를 하고 뭐 공조 검거를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커하면은 뭐 에어컨 잘 나오고 난방 잘 되는 방에서 멋진 컴퓨터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변방에 시골 마을에 인터넷만 그냥 되는 허름한 집에서 그냥 컵라면 먹어가면서 평양에서 오는 그 압박, 왜 뭐 빨리 안 하느냐, 왜 뚫어라, 뭐 어디 취업을 해라, 왜 해킹이 안 되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니까 이런 꼭 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벌이를 위해서 알바식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주는 알바를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한 15% 정도를 현지 이제 생활하라고 그게 준대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달러 같은 걸 좀 챙길 수 있고 이러니까 그나마 해외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안 도망가는구나. 해커들은 좋은 거죠. 안 도망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를 주면 탈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요. 지금. 그 정도 돈이면은 꽤 자기들 입장에서는 큰 돈일 수가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고소득인데다가 자유롭고 근데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북한 해커들의 일상을 이렇게 듣게 되면 살짝 조금 우리나라에서 정보 보안이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다들 몰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북한 해커들이 실력이 뛰어난 이유가 수많은 실전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하니까. 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이 해킹이 드러나면 외교가 이제 박살이 나잖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북한이 만약에 해킹이 지금 걸렸다. 사실 뭐 저희는 그러려니 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또 했구나라는 생각 정도. 북한 했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대놓고 해킹 프로젝트들을 그냥 엄청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똑똑한 분들이 이 해킹 기술력이 높아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누가 다른 거를 해킹하다가 발각되면 그건 법적인 책임을 지고 구속의 위험이 있지만 그 국가 장려 사업인데 성공하면 상금 주고 걸리면 집 옮겨줄 것 같아. 네, 맞아요. 자, 지금부터는 단독 보도입니다. 이거 도직구에서도 안 한 보도. 이만갑에서 풀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실력도 뛰어나고 처우도 좋고 탈북도 안 하고 우리가 꼬셔도 넘어오지도 않는 북한 해커들. 심지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찾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 AI 마스크까지 써버리잖아요. 자, 지금부터 저 이만갑에서 이 북한 해커, 신출 귀몰한 북한 해커의 진짜 얼굴, 민낯을 진짜요? 제가 또 잡았습니다. 본인이 제가 잡았죠. 자료가 있는 거예요? 잡았어요. 북한 해커의 이름은 게리 리. 게리 리. 그리고 이렇게 위장신문을 내세웠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어가 모국어입니다. 이력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미국에서 위장 취업을 시도했던 게리 리라는 이름을 쓰던 북한 해커였어요. 외모를 한번 보시면 한국 혹은 뭐 중국 혹은 아시아계인으로 보입니다. 학교 느낌. 그렇죠. 자, 지금부터 북한 해커의 민낯을 여러분들 보실 텐데 이 위장 취업, 북한 해커의 위장 취업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가 면접관인 척 화상 면접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의 사이버 기업의 회사 관계자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 북한 해커가 왜 걸렸을까?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북한 해커들을 알아낼 수 있는 위험 지표를 명시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I'm good.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I've got my friend, colleague Jaewoo, who works. 아, 이 사람이 완전 게리. 뭔 얘기야? 완벽한데? Wait, so where are you located? In the middle of Canada, Saskatchewan. I'm originally from Malaysia, and yeah, I moved here 6 years ago. 영어도 되고. 말레이시아는 아닌데요? 근데 억양이 약간 So what are you looking for in your next role? What do you want to do in your next position? Yeah, so I want to focus in the smart contract development area. In terms of salary, what are your expectations? I'm looking for 120K per year. 뭐야? 연봉이 말도 안 되잖아. It's fine, as well as stable coins like USDT or USDC. 코인 달라 그러면 이상한 거지.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로 월급을 줘. I have a question. So, do you speak Korean language? No? Oh. 아, 눈치를 챘네. 뭐야? 도망갔어. How do you explain that? Maybe Jaewoo, do you want to check if he speaks another language?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했습니까?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했습니까?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했습니까? 동무. 오. 좋았어. 헐. 소름. 동무. 오. He's definitely North Korean. Oh, 100% he's North Korean now, and you can Yeah, see he in his looks eyes. like it. 와. 어머머머머 어떡하니? 뭐야? 도망가잖아, 동무. 바로 도망가네. 동무라니까. 동무라니까 도망가는데, 제 생각에는 걸린 이유가 우리 기자님이 물론 여러 가지로 훌륭하지만 저 남자가 헤어스타일이 너무 북조선이야.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자는 아니고 그 미국의 그 자유아시아 방송 RFA 소속의 기자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북한 해커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아까 그 실제 면접관, 외국 기업의 면접관이 제보를 한 거예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우리 회사에 북한 해커가 지원한 것 같다. 라는 제보를 했어요. 그러자 이 RFA 기자가 그러면 혹시 나도 면접관인 것처럼 화상 면접에 참관할 수 있느냐라고 취지를 의뢰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언론 매체 RFA 기자와 이 실제 회사의 어떤 면접관이 북한 해커를 두고 3자 화상 면접을 한 건데 뭔가 수상한 거예요. 동무 러시아에 있습니까? 하니까 꺼버린 거죠. 근데 요 문제 어떻게 외국인 면접관과 RFA 기자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라고 의심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연봉? 아니 그거 아니겠어요? 그 봉급을 갖다가 암호화폐로 받겠다. 갑자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네. 코인으로 샐러리 달라고 한 점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은 의외로 이유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암호화폐 전문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은 실제 샐러리를 암호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노렸죠. 저는 아마 그 사람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뭐 말레이시아에서 있고 뭐 지금 어디 있는데 무슨 캐나다 못 들어본 이런 캐나다. 지역에서 그래서 항상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뭔가 더 파악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이지만 저는 그게 아마 지역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이력서하고 말투보다는 지역에서 레드 플래그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아까 그 게리 리? 그러니까 뭐 자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밝힌 곳이 캐나다의 서스케처원 주라는 곳이거든요. 이게 중부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사람보다 곰이 더 많아요. 이게 진짜로. 진짜로. 지리산 속에. 여기가 캐나다 중부에 있는 주인데 면적이 대한민국의 3배예요. 대한민국 3배인데 인구가 120만 명밖에 안 돼요.
지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꼭 위성전화 갖고 지나가라고 해요. 중간에 이게 핸드폰이 끊겨. 공이 있으면 있지. 북한 해커가 여기 왜 있냐고. 일부러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 겹치지 않게 가장 모르는 곳을 된 거네요. 사람이 있는 게 더 어색해요, 거기. 이거는 해커들이 종종 쓰는 트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뭐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대신 그거 말고 이런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도시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연락 올 수도 있고 커피나 한잔 합시다라고 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는 거예요. 아예 없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런 시골에 있으면은 답장이 늦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미안해요. 제가 지금 여기 시차가 있어서 제가 답장이 늦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로케이션을 봐서 시골 마을에 있다는 거는 약간 보안 가림하기로도 쓰고 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한 핑계이기도 합니다. 아니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일단은 그 면접을 본 그 회사의 그 면접관,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기자가 참관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북한 해커라는 걸 알아봤을까?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취재했거든요. 근데 요 회사 대표가 처음에는 인터뷰를 볼 때는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북한 해커인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English accent, English accent, 영어 뉘앙스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캐치했는데. Wait, so where are you located? In the middle of Canada, Saskatchewan. I'm originally from Malaysia, and yeah, I moved here 6 years ago. I'm looking for 120K per year. 예를 들어 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나중에 배웠을 때는 각 국가별 대륙별로의 영어적인 악센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전공한 우리 또 헌터리와 썬킴 두 분께 제가 같은 대학이에요. 알겠어요. 아주 쉬운 문장을 영어로 해달라고 할 텐데 그냥 우리나라식 영어 말고 미국 본토 느낌으로 했어요. 자, 나는 집에 가고 싶어. 헌터리. I wanna go home. 헌터리. I wanna go home. 썬킴. I wanna go home. 자, I wanna go home. 자. 평상시 말하고 왜 자꾸 흉내내? 둘 중에 북한 해커는 누굴까요? 북한 해커는 누굴까요? 아니, 영무야! 진짜 자신감이 없었어? 자신 있게 해봐. 형 자신 있게 해봐. EBS 옛날에 강사였잖아. 다시. I wanna go home 했잖아요. 클래스가 그래도 학교 선배인데. 그렇지. I would like to go home. I would like to go home.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둘은 진짜 미국 사람 영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유의 대체적으로 이걸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뚝뚝 끊어 읽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단 앞부분을 끝맺음을 해야 돼요. I want go home.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 한다는 거죠. I want go home. 이렇게 끊어서 한다는 거죠. I want go home. 그렇지.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편해. 근데 한국이 뭐라고? I wanna go home. 자, 썬킴. I'd like to go home. 해커다. 원하는 말입니다. Yeah, so I want to focus in the smart contract development area. S is fine as well as stable coin. S is fine as well as stable coins like USDT or USDC. 아까 그 게리 리의 영어에서는 전혀 말레이시아 출신의 영어의 어떤 뉘앙스나 악센트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부모님이 중국인이라고 게리 리가 사실은 이력서에 썼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그러면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겠군요. 라고 물어보니까 게리 리가 초등학교 수준밖에 못합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상하게 느꼈다고 해요. 화면을 통해서 만난 게리 첫 인상은 어땠나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생김새만 봤는데도 좀 편견일 수 있지만 아 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김새가 딱 짧은 머리에 북한 군인처럼 생각돼서 너무 제가 북한 매체에서 항상 봐오던 북한 청년의 이미지랑 비슷해서 진짜. 첫인상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헤어스타일이야. 옷도 그렇고 바리깡. 옷 입는 스타일도 가위질. 맞아, 이쪽으로 밀고. 딱 처음 보고 영어 하는 걸 들으니까 뭐 일본에 사느냐 중국에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약간 대답도 엉성하게 하고 조금만 집어 물으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들으면서 아 오케이 약간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한 북한 해커 패턴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아니, 놀라운 게 자기 진짜 얼굴을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건데 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19 이후에 IT나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원격 업무를 진행했는데 어느 정도 뭐 원격 근무라고 하려면은 화상 면접은 좀 필수가 돼가지고 북한 IT 노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IT 노동자들이 화상 면접을 하는 모습을 사이버 보안 업체 그리고 또 언론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얼굴을 공개하는 거를 좀 꺼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가장 최근에 북한 IT 노동자들이 하는 방법은 미국에 있는 조력자들을 섭외해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고 업무만 북한 IT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력자. 돈 조금만 주면 해주는 사람들. 근데 전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가 본 게릴리 있잖아요. 지금 나온 그분이 사실 첫 번째 취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영상 속의 인물일 수도 있는 거네요. 얼굴에 막 이상한 가면을 썼던 동일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고 안 되면 나가고 저기에 보고 안 되면 또 트라이하고. 그러네. 너무 무섭다 진짜. 그리고 또 아직 좀 심증은 있는데 네네. 사실 물증은 없잖아요. 예. 채팅방을 그냥 나가버렸고 뭐 잡을 수 있나? 더 이상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사실은 수준급의 북한 해커는 아니에요. 그렇지. 돌발 상황에 얼굴 다 팔리고. 진짜 수준급의 해커는 돌발 상황에 대처가 돼야 돼요.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급은 이렇게 꺼버리고 나가죠. 중급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거냐. 근데 중급이라고 했잖아. 하바로스크에 있습니다. 상급은 pardon? 끝까지. pardon? 이렇게 못 알아듣는 척 연기를 하는 게 상급인데 뭐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 게리 같은 경우는 놀라서 화들짝 모니터를 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어. 이건 하급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게리에 대한 추적이 끝났을까? 이 게리가 로그아웃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지만 그의 행적을 아까 봤던 이 RFA 팀이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박이다. 자, 아까 정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게리 리가 이번에 첫 취업이었을까? 의문을 RFA가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전 직장에서 취업에 성공했었던 게리를 채용했던 전 직장의 대표를 RFA가 만난 겁니다. 그 영상 보시죠. 같이 일했던 사람이래요. can remember, and if, I can go check back at my notes and conversations, etc., is that he essentially reached out to us. We were looking to hire smart contract engineers. He reached out to us, I think, on LinkedIn or one of the job ads, and he said, "Oh, I'm very much interested in doing smart contracts, and I want to work on this NFT platform that we had under development at the time." And so we interviewed him, and he seemed to go all right. Myself and I believe Kwan, our CTO, as well. And then we basically hired him. He would always, as I recall, invoice us like enormous amounts of hours, right? He would say, "Oh, I'm constantly working 10 hours a day, 7 days a week without fail. Every single day it was 10 hours, right?" And so eventually I, asked him, could you please explain, could you please itemize like each day what you do, right? And then so he created a spreadsheet and he said, "Oh, I worked on this, I worked on that." And some of the things that he linked were like changing just like a few lines of code, right? Or doing something that is trivial.
학급이 좀 떨어지네. 학급이 맞네. 학급이 맞아. So I asked him about it. I'm like, how can you spend hours saying that you modified, just a few lines of code, just a very easy to do, just something that, is done in like 10, 20 minutes. And he started getting angry with me and saying, oh, I'm working so hard for you. I'm creating so much value, all the usual like nonsense, right? And then he eventually started writing me. He was dumb enough to write me an email, making threats saying, oh, you'll regret it. I can do bad things to you. I can do bad things to Phantom. I can get back at you.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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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Whoa. He tried to run a few commands to try and shut down his servers. 꺼버리는구나. Like basically destroy them. He wasn't able to do that because he had missions to do it, but we caught him doing it. So we have that all logged, right? 자, 이게 걸려서 다행이지. 참. 두 명의 회사 사장이 등장해요. 첫 번째 우리가 처음 해봤던 이 사장, 그러니까 이 RFA 기자를 참가시켜서 의심했던 사장은 다행히 의심을 해서 게리 리를 채용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지금 본 영상 채용을 한 거예요, 속아서. 일을 써보다 보니 쓸데없이 돈은 많이 청구하는데 실력은 떨어진다. 그러면서 나중에 협박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속았던 거예요. 실제 IT 그룹의 채용 담당자였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학급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학급이 맞구나 라고 명확히 느낀 게 왜요? 사실 이게 서버를 삭제하겠다 뭐 이런 협박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조금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더라도 참고 이득을 위해서 물러나겠는데 여기서 삭제 명령을 내리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부터도 또 이제 실력이 학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 얼굴 다 드러내놓고 한다? 근데 이렇게 다 드러내놓는다는 건 안 잡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일반 해커들과 달리 북한 해커들은 자기는 절대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대담해지는 거죠. 북한의 해커들은 대개 뭐 러시아 하바롭스크니 블라디보스토크니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차로 급히 달려도 몇 시간이면 동러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중국 쪽은 뭐 더하죠. 동북 삼성이나 뭐 그쪽에 있으면 사실 이제 대북 소식통이 북한 해커의 근거지로 좀 추정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공개한 게 있는데 그게 좀 입수된 게 있거든요. 지금 보면 3명의 남성이 6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모두 좀 머리가 짧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군복 차림 비슷한 걸 입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위장 취업한 뒤에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해주는데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이 정도 환경이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는 정식으로 임대를 해서 어떤 사무공간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제가 이 RFA 팀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공개돼 있는 사람, 공적인 인물, 이 사람의 정보를 학습을 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인 척 행사를 하는 거야. 사진도 이 사람을 바꿔서 이 사람인 척 접근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를 RFA 팀이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잭슨 그레이엄. 박 기자님, 유진차, 잭슨 그레이엄 이런 인물들의 프로필을 추적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특히 수상했나요? 형주 씨가 입수한 FBI 기소장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만든 가짜 회사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검색해 보니까 아직 링크드인에 계정이 남아 있었고 유진차, 잭슨 그레이엄 그 특정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을 구글 사진 검색으로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인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교수님의 좀 사진을 도용하기도 했고 좀 외국 사람을 도용하기도 했고 와. 이름과 이력은 똑같았는데 사진이 전혀 다른 사진들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킹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그 링크드인에서 북한 해커가 한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그 미국 정부에서는 IT 노동자들 3,000명 정도가 해외에서 활동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돼. 야, 엄청나네. 그 뭐 링크드인 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구인 사이트가 좀 꽤 있는데 거기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본인 인증이 강화되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채용 절차에 좀 신경을 더 쓰고 있고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솔루션을 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인데 북한 노동자들의 수법이 계속 대응해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 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검증 절차가 좀 느슨하거나 너무 방대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외국에 있을 때는 링크드인을 많이 썼는데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이력서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링크드인 프로필인데 다른 점이 뭐냐? 이 SNS 링크드인은 자기가 이력서를 올려서 취업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 장터지만 또 한면에는 해커들의 장터죠. 뭐냐면 모든 원하는 탤런트와 인력들이 다 내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력서나 이런 프로필을 다 만들고 페이크하고 아무리 다 쓸 수 있어도 이게 진짜 테스트해보면은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못해요. 채용했어도 이 사람이 이런 뭐 파이썬, 코딩 이런 거 진짜 잘하네. 여기서 이랬었네. 근데 이거를 인터뷰에서 너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어? 아까 인터뷰 하실 때 그분이 나한테 7일 동안 10시간씩 일해가지고 이런 거 다 했다는데 실제 보니까 실력하고 이런 건 별로 없었다. 별로 이제 코어가 많이 없었다. 이런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취재팀이 또 한 명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어요. 또 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에릭 리예요. 에릭 리. 그런데 재밌어요. 에릭 리가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렇지. 뭔가 의심되는데 연락을 보내도 답도 안 하고. 그런데 RFA 팀이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를 통해서 에릭 리라는 프로필을 검증해 본 결과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온라인상에서 에릭 리가 무려 6개의 다른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고 3개의 다른 이름과 3개의 다른 사진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의 구직을 트라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 3명 다 에릭 리였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 근데 이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화상 면접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알고 북한이 이제 해커들이 노리는 거라면 대면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지. 일단은 이제 이력서를 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면접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자가 LA에 사는데 회사는 뉴욕에 있어요. 비행기로 5시간이에요. 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그러면 허무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코로나 이전 때부터 이제 화상 면접이 있었으니까 1차 스크리닝 하는 거 이제 이력서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1차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줌 카메라로 이제 1차 면접을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가능성 있다 그러면 본사로 와라 비행기 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미국은 지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링크드인에는 사진까지 붙이잖아요. 제가 지원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진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죠? 사진 보고 얼굴 보고 떨어뜨렸다. 근데 소송 걸 수가 있으니까 아예 성별도 내가 남자 여자도 안 적었어요. 남자로 적었는데 떨어뜨리면 내가 남자라고 떨어뜨렸지. 이것 때문에요. 인권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학교 다녔고 우리는 뭐 학교 뭐 졸업증명서 뭐 등본 다 보내야 되잖아요. 나 하버드 나왔다. 뭐 적어도 돼요. 나 뭐 IBM에 근무했다.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맨 마지막에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그 추천인의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요. 그러니까 나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건 복불복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얘 믿고 고용하자 또 있고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도 있는데 아마 북한 해커가 이걸 노렸을 것 같아요. 어차피 확률은 50대 50이니까 한번 찔러나 보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가짜라는 거가 등통을 하면 다음 기회에 하면 또 다른 데가 지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 취직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실패하면 또 바꾸고 그렇죠. 또 맞아, 바꾸고 바꾸고. 해서 이게 저 링크드인에 이제 프로필 3개가 남아 있는 그렇지.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헌터리로 하러, 헌터스 리로 하러, 다음 날은 K-팝 데몬 헌터리. 그러니까 자 다시 게리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 사람이 하급 해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욕심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나왔습니다만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씩 일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봉으로 12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죠.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1인당 정해진 할당량이 있습니다. 북한 말로 노르마라 그러죠. 그게 대충 약 1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1억 3천만 원인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 이런 데서 보통 IT 노동자들이 받는 연봉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예, 그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탈북자가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북한으로 그냥 끌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걸 갖다가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돈을 버는 거고 그 할당량을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자기한테 뭐 15% 정도 떨어지는 그 돈을 챙기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IT 산업의 블루 칼라들이에요. 제가 북한 식당에서 해외에서 일을 할 때 그 북한의 해커들이랑 또 저희 식당 종업원들이랑 북한의 기념일마다 다 같이 대사관에 모여가지고 체육 경기를 하거나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해커들이 데이트를 못 하잖아요. 나가서 일만 하다 보니까 여자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 사장이 혜택을 줘요. 야 너희가 이번에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백화점도 같이 나가서 말도 좀 걸어주고 같이 좀 동행을 하면서 쇼핑도 해라. 라는 혜택을 줘요. 그럼 이 친구들이랑 같이 체육 경기 하고 그리고 백화점 쇼핑을 같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짝이랑 같이 이렇게 쇼핑몰을 돌면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해요? 컴퓨터를 맨날 뭐해요? 라고 하니까 우리야 뭐 맨날 해킹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월급을 얼마예요? 하니까 야 너희보다야 많지? 그러는 거예요. 날 무시하냐? 뭐 얼만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때 성과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그렇게 뭐 잘 하게 되면 $1,000도 나오고 그 이상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해커들이 그 혜택이 또 있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5년간 일을 하고 북한에 들어가면은 다시 해외로 재탕을 못 해요. 네, 뭐 재탕이 안 되는데 이 해커들은 재탕이 돼요. 성과에 따라서? 네, 성과에 따라서 다시 해외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화점에 나온 애들 보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잘하는 애들이 백화점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친구들 보니까 그 밤새 해킹한다 뭐 이게 그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달러를 좀 어떻게라도 벌어서 15%라도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서아 씨 보고 막 놀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있다니 뭐 이런.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 앞에서 이렇게 똥똥거리면서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고? 거만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 마인드는 야 북한에 가면 너희보다 더 괜찮은 여자들이 줄 섰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신감이. 그러면서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네, 군반집 하는 데 가요. 딱 보더니 이제 결혼하게 되면 우리 아내한테 이런 거 하나 사줘야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멘트도 날리고 그래서 나 들으라는 소린지. 들으라고 했구만. 네, 하는 얘기가 이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트고. 네, 줄 서 있어요 여자들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네, 돈 있고. 근데 외모는 어때요? 외모? 외모는 딱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아니 근데 매력적이지 않았구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좋아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돈벌이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유일하게 돈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요. 일론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 트럼프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에요. 검소하죠. 검소하죠. 각국에는 주식 자산 규모가 일단 비교가 안 되는데. 선거 때도 뭐 과감히 그렇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일론 머스크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실시됐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얼마냐면
13,400여 개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몇 개가 있냐? 11,500여 개인데 김정은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 상장사 가운데서 4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테슬라보다 김정은의 지갑에 16%가 더 비트코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7천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보다 더. 진짜로요? 더. 야, 이거는 도둑질의 스케일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는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티 안 나게 뺏어 쓰는 게 통치 자금이었어요. 근데 대북제들에게 탁탁탁 다 막혔어요. 동결도 되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장 통치 자금이 끊긴 거예요. 그때 김정은의 눈앞에 딱 나타난 게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그걸 탈취 잘하는 북한 해커. 딱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북한의 여러 해커 그룹이 있어요. 북한의 여러 해킹 그룹 중에서 암호화폐 탈취만을 주 미션으로 하는 해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라자루스. 라자루스는 원래 2014년에 소니 픽처스 해킹한 데도 라자루스였어요. 그리고 2016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은행 자금을 탈취한 사건을 일으켰던 데도 라자루스였어요. 그러다가 2017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너크라이 사태. 그러니까 150개국에 있는 컴퓨터 30만 대를 악성 랜섬웨어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감염시켜서 컴퓨터를 셧다운 시켰다. 맞아. 그 워너크라이 사태를 일으켰던 해킹 그룹도 이 라자루스예요. 이야. 그때부터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탈취를 전문으로 하고 또 하나의 유명한 북한 해킹 그룹 있죠. 킴스키. 킴스키라는 해킹 그룹은 정보 탈취 위주의 해킹 공격을 하는 그룹으로 역할이 세분화돼 있고 여기보다는 떨어지지만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어. 페이머스 천리마는 위장 취업하는 걸 또 전문으로 하는 조직인 거죠. 이 장르가 있구나. 장르가 달라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탈취를 했던 그룹이 라자루스. 이더리움 탈취했죠. 그래서 쉽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은 김숙희는 스파이형, 라자루스는 도둑형.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때 역대급 도둑이라고 막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2조 원을 털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2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잖아요. 14억 6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2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그 액수의 70%예요. 북한이 상반기 전체 전 세계에서 벌어진 암호화폐 탈취의 70%를 이 단건으로 해낸 겁니다. 뭐 북한 소행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연방수사국 FBI도 바로 한 나흘 만에 이건 북한이다 해가지고 라자루스다 하고 이제 지목을 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이거를 이제 뚫렸다 이래가지고 그 뒤에 국제적으로도 하여간 북한 라자루스의 이 악명을 다시 한번 떨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어둠의 집단, 이 북한 해커들. 그런데요, 얼마 전 이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해커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항상 터는 쪽에서 도둑들이 열심히 털어다가 우리 집 창고에다 보관을 했는데 도둑들의 창고를 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다시 털게 된 창고에서 나와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뭐지? 김원수님 아니에요? 화이트 해커? 아닙니다. 당황해하면서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닙니다. 맞아요. 말도 안 돼. 법원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맞아요. 털렸었죠. 법원 기록이. 어떡해.
아주 그냥 여기저기 왜 이렇게 탕탕 돌고 다니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게 북한 해커들도 털렸다. 이게 뭐야, 지금? 지들도 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의 하나의 어떤 보고서로 올라옵니다. 아이디가 세이버와 사이보그라는 화이트 해커 둘이에요. 이 둘이 우연히 한 컴퓨터를 해킹했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해킹한 컴퓨터에 북한 정찰 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 우리가 얘기했던 김숙희와 관련된 단서들이 그 안에 우글우글 바글바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서명이 이래요.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들이 운 좋게 털었는데 김숙희 관련된 정보들이 대거 나왔다. 저도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이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열람을 해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자료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를 이제 노렸던 게 이제 김숙희거든요. 이 김숙희의 메인 타겟은 우리나라 정부나 혹은 미국 정부. 이 두 타겟이 주요 타겟이고요. 이 김숙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해킹 수법이 있습니다. 그 수법은 바로 사람을 속이는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회공학 기법은 시스템을 직접 뚫기보다는 사람을 속여서 침투하는 방법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싱, 똑같은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썼다면 그 사람의 계정으로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죠. 혹은 뭐 악성 메일이라고 해서 악성 코드를 첨부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아,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놓다니. 아 근데 우리 한수 씨와 같은 선생님 같은 그 화이트 해커들이 이제 김숙희로 추정되는 컴퓨터에 들어가 봤어요. 뭐가 있는지. 뭐가 있나 한번 보자 했더니 일단은 백도어 프로그램 있었어요. 뒷문이요. 그리고 또 이 백도어 프로그램, 뒷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또 있었어요. 이렇게 뭐 사용을 하라. 그리고 이제 워드 파일에 각종 비밀번호와 이제 아이디들이 쫙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해커들이 이제 그 한 컴퓨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서버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로 들어갈 때는 이 비밀번호, 저 서버로 갈 때는 이 비밀번호, 다 이걸 이용하라라는 그 비밀번호 아이디를 묶음집으로 놔둔 거예요, 이걸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 서버를 한번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뭐가 있나 한번 가보자. 최종 목표, 최종 타겟이 어디였냐? 우리나라 행안부, 외교부, 국군 방첩사령부, 대검찰청. 말도 안 돼.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이 메인 타겟이었어요. 야, 세다 이거. 그 심지어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내부망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통신한 흔적도 발견됐고요. 또 KT와 U+ 같은 이동통신사의 DB 데이터베이스하고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서버들의 계정 정보까지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내부망에 이제 침투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뭐 내부 정보가 다 털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공격의 대상이 된 거기에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너무 허탈한 생각이 드는데 이 해킹 공격이 진짜 북한 소행이라는 건 맞아요? 이게 이 보고서의 사실 핵심 주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북한 수행이라고만 다들 하는데 진짜 증거가 있냐? 이 보고서에 다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이 공격 대상이 주로 한국 정부 기관들만 골라서 털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김숙희가 주로 사용하던 악성 코드들이 있는데 그 악성 코드들이 이 컴퓨터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김숙희가 주로 사용하는 해킹 도구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똑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격 패턴, 사회공학 기법을 좋아해서 피싱 페이지들을 운영하는 것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건 김숙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의 언어 설정이 한국어 설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김숙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단서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뭔데요? 이 컴퓨터의 공격 로그를 분석해 보니까요. 정확히 아침 9시에 해킹 공격이 시작되어서 저녁 5시에 해킹 공격이 끝납니다. 아유, 한국사람들이. 근데 이게 나이스 파이. 정말 이게 요즘 MZ들도 누리지 못할 워라벨인데 어떻게 5시에 컴퓨터를 땡 하고 끌 수가. 이게 9시부터 5시까지 꾸준히 이 근무한 티가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 블랙 해커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블랙 해커는 이런 워라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밤새 네, 하고 밤새 주말에도 하고 이래야 하고. 되는데 그럼 이거는 노동법 준수했잖아요.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쉽게 해서 이거네요. 이거는 개인이 뭐 밤늦게 혼자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건 사무실에 딱 모여서 다 맞아요. 출근하고 퇴근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오피셜 해커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라벨이 지켜질 수 있는 거지. 생계형 블랙 해커들은 이거 일 좀 덜 못하면 뭔지 알겠다.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5시 이후에는 이제 자기 개인 돈 네, 버는 맞아요. 일 아까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유관기관에 대해서 수많은 해킹 공격을 하고 있는 배우 중에 하나가 북한 말고 또 있어요. 중국. 중국? 그래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또 일부는 북한일 수도 있지만 중국성일 수도 있다라고 이 대목을 의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9to5다라고 했으면 북한보다는 중국 쪽에 가깝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하나의 또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컴퓨터 주인이 우리나라 통일부의 해킹도 시도했는데 거기에 돼 있는 예상 비밀번호 리스트를 보면 유니코리아 123달러, 그다음에 유니코리아 1 느낌표, 유니코리아 100, 유니코리아 625. 6.25? 라고 돼 있죠. 625. 그러니까 이거 야 북한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니야 중국일 수도 있어. 알쏭알쏭한 거죠. 북한이라면 저렇게 자기들 정체가 드러날 비밀번호를 쓰지는 않을 것 같고 마치 저 비밀번호를 썼을 때 북한으로 오인해라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일부러. 근데 지금까지 이 딱 요거를 보면은 나 북한 사람입니다라고 사실 광고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단서를 한번 제시를 할 테니까 과연 중국 해커의 가능성이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소스 코드에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주석이 다 중국어예요. 12345 567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전에 이제 중국 해커 그룹이 쓰던 방식과 거의 비슷해요. 그 해킹 수법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약간 단서가 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 한국어 문장을 구글 번역기로 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해커가 일단 한국말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중국어랑 영어가 더 익숙하다는 얘기죠. 결정적으로 전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뭐냐면 뭐냐면 로그인 기록을 보면요. 이 해커들이 중국의 청명절, 노동절 단어에는 쉬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 그때 칼같이 쉬거든요. 일하다가 편다고 놓고 나가요 그냥. 이게 북한 해커라면 야 오늘 청명절이고 단오인데 여기 중국 명절인데 우리 쉴 거야? 동무 할 리가 없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커 패턴을 봤을 때 이거는 한국어에는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사실 듣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럴싸하긴 한데 사실 해커는 해커가 한다고. 그렇지. 또 한수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방금 지적해주신 그 단오절 쉬고 이거는 사실 반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공격 수법이나 사용한 도구들을 보면 킴스키가 사실 아주 유력하거든요. 근데 이 해킹을 한 사람은 중국인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이제 갈리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맞을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섞어서. 이 북한의 해커 킴스키 조직에서 중국인 용병을 단기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 사무실에서 일을 한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 중국 해커와 북한 해커는 예전부터 교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용하고 있는 해킹 도구라든가 악성 코드들도 많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국 언어가 있는 악성 코드 가이드가 있다고 해서 주석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중국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게 중국이 북한에게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내에서는 해킹을 못 해요. IP가 북한으로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나가서 해킹을 해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러시아랑 중국인데
러시아에서 해킹하면 딱 보이잖아요. 동양인이니까. 근데 중국 가면 입만 딱 닫으면 중국인인지 북한인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심양 있잖아요. 선양은 제2의 북한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부 깔려 있고 보이부가 운영하는 호텔도 있었고 이제 그 북한 초상 휘장 있잖아요. 이거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심양에는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킹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현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팔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환전을 해줘야 돼요. 현찰로. 그걸 누가 해주냐. 아니 북한이 해킹한 걸 뻔히 아는데 영국이 해주겠어요? 프랑스가 해주겠어요? 그래, 이거.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해킹을 하고 중국 환전상이든 어떤 그 은행이든지 이걸 환전을 해준 다음에 우리 n분의 1로 나누자. 맞아요. 그 대신 우리도 사무실도 제공해주고 우리도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너희들 뭐 기술력 필요하냐? 그럼 중국 해커들 알바 좀 붙여줄게. 단 우리가 이번 한 거만큼 너희들 그 비트코인 n분의 1로 나누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요, 지금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중국이다 북한이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털렸어요. 그렇죠. 털리고 우리 기관, 정보기관 뚫렸고요. 이 북한 해커의 이 공격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제 안보를 흔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커 대 해커, 나라 대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한 어떤 그렇죠. 안보에 대한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사실은 막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미일이 이 사이버 보안 이 부분에서는 사실 너무 잘 뭉치고 있어요. 지난 8월 27일에도 도쿄에서 한미일 3국이 공동 성명까지 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금줄 자체가 지금 뭐 그냥 몇백만 불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몇 조 원 규모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북한이 뭐 용병을 파견하고 또 다른 인력을 송출하고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이게 많은 캐시를 그냥 벌크 캐시를 쥐는 거니까 대량 살상 무기, 핵이나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흘러가니까 이걸 차단해야 되겠다. 이거는 단순한 해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네요.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안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의기투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조가 이거는 되는 뭐 대북 제재라는 게 결국은 자금줄을 재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북한은 이렇게 가성비가 갑인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다른 거는 하려면 예를 들어 파병을 용병 형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려도 병사들이 많이 죽고 이러면 리더십에 위기가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외화벌이 불법적인 거 뭐 하다 보면 꼬리가 밟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주 완전 범죄로 또 어마어마한 캐시를 벌어들일 수 있는. 1년에 또 평양에서 한 300명씩 계속 만들어가지고 또 인력은 또 계속 수급이 가능하고요. 영재는 계속 컴퓨터 만들어지는 영재들은 거예요. 계속 양성돼서 현업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능력자들은 더 많을 테고 지금 계속 또 경험이 쌓일 테고. 자, 각종 AI 기술로 이제 위장 취업을 하는 북한 해커들인데 아무리 보안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보안 기술을 뛰어넘는 또 다른 또 해킹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해커 부대를 근본적으로 좀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귀찮더라도 정말 지켜야 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뭐 2차 인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는 것 자체. 이게 나는 절대 안 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은연중에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무료 다운로드. 나 이거 돈 쓰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걸 가지고 찾다 보면은 해킹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습관만 지키셔도 해킹 당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무조건 시스템을 더 어렵게, 자물쇠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못 들게 만들라. 이것만 포커스하는 게 아니고 자물쇠가 아무리 강해도 관리자만 뚫리면 자물쇠는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플랫폼을 바뀌었기 때문에 자물쇠보다는 우리의 습관, 불편하도 감수해라.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쓰실 때 이게 인증 코드를 받잖아요. 로그인을 하면은 전화를 오건 뭐 메시지가 오건 내가 나라는 거를 인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번거스럽고 귀찮아요. 아니 이거 내가 맨날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돼? 다시 또 보내야 돼? 이렇지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습관 이런 패턴을 바꿔줘야지 항상 이런 루틴이 바꿔줘야지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더 보안을 위해서 더 지킬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겠다 선포하게 됩니다.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자 점령, 두 번째는 하마스의 괴멸입니다. 그다음에 강제 이주까지. 팔레스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의 결정은 팔레스티나의 영토를 강탈하려는 날강도적인 흉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북한과 팔레스타인은 거의 혈맹에 가까울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이 이스라엘의 로드 공항을 테러한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라고 지금 드러난 거죠. 어떻게 테러까지? 북한이 무기, 장비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Channel A